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영상에 솜니엄 뽑아 놓았던 아이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제 뽑아서 흔들어 놨으니까 이제 심어줘야 되겠죠? 그냥 놔두면은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들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3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답니다. 엄지가 많이 묻어있네요. 근데 이런 거는 엄지가 묻어있는 거는 괜찮아요. 불러서 병 걸려서 죽지 않는 게 이 여름의 굉장한 차이점이니까요. 자, 요게 아이러니하죠. 요 아이는 요 안쪽에서 이렇게 다리 밑에서 살짝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졌다고, 이렇게 색감이 파라딩딩하고 얘는 이렇게 밑으로 쳐졌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보면은 햇빛에 있었다고, 조금 더 햇빛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라 있고 각이 서 있어요. 이 아이는 좀, 요 솜니엄은 각이 좀 뉘어져 있죠.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보면 각이 척척 올라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제가 뒤에서 봤을 때 각이 살짝 옆면으로 누워 있는, 이렇게 각이 서 있다 안 서 있다 차이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간격이 짧고 얘는 간격이 넓잖아요. 그만큼 치마단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뜻이고요. 이게 햇빛이 있다 없다 이 여름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줬을 때 얼마나 빨리 이 아이를 먹고 있느냐 안 먹고 있느냐 차이점에 따라서 물르기도 하고 안 물르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름에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햇빛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물을 안 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영상을 보았던 바깥에 있던 노즈시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노즈시키는 아이들은 절대 물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같이 이 더위가 굉장히 온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을 때에는 그냥 비 오는 날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그 이후에는 그냥 자연의 빗물에 맡긴답니다. 그리고 제가 솜니엄을 심어줄 락구분을 이런 느낌의 황진이 분이라고도 해요. 굉장히 검정 바탕에 이 빨간색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 하나, 이 색감 굉장히 색감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시죠? 색감이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예요. 또 하나, 블루 아버지인데 이렇게 위에 부분을 이렇게 제가 노란 색감을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준 아이. 그래서 오늘의 선택은 화분은 이런 느낌, 빨간 화분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하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솜니엄을 언제 이렇게 영상에 찍었나 제가 보았더니 4개월 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뿌리가 없이 심었던 아이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4개월 전으로 영상이 나타내 주고 있더라고요. 4개월 동안에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약고분에 심어줄 때 뿌리는 절대 손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솜니엄의 뿌리가 올해 새로 나온 아주 그 묵은 뿌리가 아니라 아주 좋은 뿌리가 났기 때문에 잘라주면 몸살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심어줄 거예요. 심어주고 난 다음에는 또 물을 주지는 않을 거랍니다. 그러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밑에 이 화분이 이 락구분이 이 배수가 잘 돼가지고 저는 밑에 굵은 마사도 안 깔고 그냥 흙으로 다 채워주고 공간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심는 거는 원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상토에 쓸 때 저는 절대 저는 이 화분에 상토는 안 써요. 상토를 사용을 하게 되면 분갈이를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상토를 빼놓고 이렇게 식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갈이를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 대신 분갈이를 자주 안 하면 성장은 안 하겠죠. 근데 성장 안 하는 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짱짱하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순간에 이게 죽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이지 않게 쏙쏙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한 1년 있다 6개월 있다 보니까 조금 자랐네 조금 자랐네. 저는 이제 그걸 많이 선호하면서 좀 관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일도 없어요. 자, 제가 하나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밑에 망을 깔았어요. 오. 망이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흙이 샜어요. 사실은 다육이 쓰는 거 중에서 상토 거름이 최고 싸요. 그런 거 비하면 산야초는 비싸거든요. 이게 어쨌든 상토를 쓰게 되면 굉장히 도움은 다육이한테는 처음에는 성장할런지는 모르는데 나중에는 오래 갈수록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흙도 많이 딱딱해지는 분도 있고 그리고 물을 머금고 배수도 잘 안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무리 조금 쓴다 그래도 결국 나중에 탈이 나더라고요. 저도 다육이 이거 흙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실패도 많이 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원인의 첫 번째 문제는 약간의 상토를 써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농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걸 상토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고, 일단 농장에서는 6개월 넘게 데리고 있지는 않아요. 다 이제 도매시장이나 이제 이렇게 농장에서는 도매시장으로 물건을 빼기 때문에 오랫동안 데리고 있지를 않죠. 솜니엄도 좀 클 때는 좀 많이 크더라고요. 좀 크는 종자지. 에보니 중에서도 작게는 자라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솜니엄이 새끼를 자구를 얼마나 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올해 처음으로 수입 받아가지고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우리가 모르는 그 습도 있잖아요. 햇빛이 여름에는 굉장히 강력한데 우리가 모르는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습도 있잖아요. 그 습도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충분히 먹고 살아요. 어쨌든 다육이 취미생활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물 주는 습관은 좀 고쳐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환경이 좋으면 좋다 그래도 어쨌든 하우스에서는 열이 많잖아요. 굉장히 내려오는 열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그래도 시설이 좋다고 그래도 물 주는 습관 고치지 못하면은 항상 다육이들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저 같은 경우에는 햇빛 가리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고 닫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한낮에 뜨거울 때는 엄청 뜨거운 날씨가 다육이한테 내리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배수가 잘 돼야 돼요. 이 화분 속에 물을 주고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고 했을 때는 결론은 물를 수밖에 없어요. 다육이가 물 앞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람도 수영하다가 기운 빠지면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들도 숨 못 쉬어가지고 호흡을 못해서 죽는데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육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물에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살짝 살짝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은 안 뿌려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어마어마한 장마가 오면 그 습도로 먹을 수 있게 그냥 놔둘 거거든요. 지금 6월달 다 지나서 이제 7월달 오잖아요. 그럼 엄청난 뜨거운 그 열기가 있을 거예요. 열기가 강할수록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물 주는 거는 차단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볼까요? 약간 물기가 더 먹은 모습, 물기가 덜 먹은 모습. 제가 어제 영상 찍을 때보다도 하루 사이에 이렇게 뽑아 놓으니까 오늘 강력한 햇빛 때문에 이렇게 더 오그라들었어요. 어제 밤에 영상 찍을 때보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제가 락구분에 솜니엄을 이렇게 심어 놓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락구분이 만들 때는 저는 굉장히 좀 가마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 들어가면은 거의 한 100개 정도 들어가요. 작은 거는 한 120개 정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서로의 열을 더해줘 가지고 저는 굉장히 온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게 락구 작업을 마지막 작업을 할 때는 잘 식지가 않아요. 락구분이 좋다 안 좋다의 결론적인 결과가 나올 때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가마에서 꺼내가지고 톱밥에 요 아이들을 넣잖아요. 톱밥에 넣고 연을 먹이면 그 톱밥 속에서 그 열기를 얼마나 잘 유지해 주느냐, 그 온도가 얼만큼 높아졌느냐. 그래서 찬물에 들어갈 때 냉각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 냉각을 시킬 때 그 뜨거움이 차가운 걸 만났을 때 공기층이 확 열려요. 제 설명을 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톱밥 속에서 얼마나 뜨겁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느냐,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찬물에 들어갔을 때 그 뜨거운 락구분하고 차가운 물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공기층이 열려요. 근데 톱밥 속에서 락구분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공기층이 안 열려요, 여러분. 아무리 락구 작업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락구 작업을 할 때는 그 높은 온도를 얼마나 잘 유지를, 가마문을 딱 열었을 때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톱밥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그 온도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지. 그래야 찬물에 들어갔을 때 그게 공기층이 열리는 거지. 락구분이 연만 먹었다 그래서 그 연만 검게 먹었다 해서 그 기능을 다 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톱밥에서 얼마나 그 락구분이 열을 유지를 해줘서 그 찬물에 들어갔을 때 그게 막 치치치 이렇게 막 그 뜨거움이 물에 촥 들어가면 막 치치치치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공기층이 열리는 거예요. 식은 아이들 연만 검게 먹었다고 해서 그 찬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락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락구분의 완성을 했을 때 얼마나 그 통기성을 열어주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오늘의 영상은 섭리엄을 어제 뽑았던 아이에 이렇게 심었던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함께 이 여름에 다육이 죽이지 말고 건강하게, 그리고 다육이를 정확한 지식을 알면서 이렇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